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 같은 리포트일지 감별해 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유통업종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통업종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인데 방금 이 순서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소비주들이 좀 활황을 일으킬 것이고 또 이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소비가 더 증가할 것이다. 경기 부양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유통업종들도 활황을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세하게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롯데쇼핑입니다. 일상 복귀 턴어라운드 기대라는 그런 전망을 안고 있는데요. 유통업종 중에서도 또 대형 기업들이죠.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성장성 가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롯데쇼핑 그리고 유통업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을 살펴볼 때에 제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실적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그리고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가 올해가 피크인가 아니면 내년과 후년에도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언제까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신다면 현 구간에서 저가 매력도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가격적인 전략을 좀 잘 세워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롯데쇼핑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의 사업 부문을 좀 나눠보자면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그리고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영화관, 롯데시네마, 그리고 슈퍼나 홈쇼핑, 이커머스, 아울렛 시장까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시네마가 롯데쇼핑의 롯데컬처웍스라는 사명으로 연결자회사로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면서 리포트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5%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회성 비용이 지속적으로 조금 롯데쇼핑의 이익 개선에는 조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부동산 리츠 자산 취득세로 400여억 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432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는 바람에 조금 수익 면에서는 안 좋은 1분기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롯데쇼핑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먼저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1분기 기존점 신장률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요. 2분기에도 8, 9% 정도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분기에는 온라인 신장률도 15% 증가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가 내구재, 명품, 생활, 가전 등 전체 카테고리에 있어서의 신장세가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는 패션과 화장품 쪽으로의 매출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할인점입니다. 할인점도 마찬가지로 기존점 신장률이 지난 전년 대비 동일한 성장률들 0.3% 내외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2분기에도 신장률이 전년 대비 1%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목해볼 점은 마트와 온라인 채널에서의 신장률이 전년 대비 16%로 증가할 수 있다. 결국엔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지, 학교, 공항 이런 쪽에서의 매출액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유통 채널의 전망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이나 마트의 신장률이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롭스 사업부 흡수를 통해서 일부 또 일회성 비용이 할인점 채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확대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 절감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년도에 83개점의 폐점이 있었고요. 21년도에도 30개점 정도의 폐점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업장, 매장을 폐업할 때에는 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 되는 곳은 더 놔두고 리뉴얼하고 확장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매출과 이익이 적게 나온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폐점을 이어가는 것이죠. 결국엔 폐점이라는 것이 사업 축소와 결국 안 좋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좋은 이익을 내주는 그런 매장만을 남겨놓아서 핀셋 전략이라고 살펴보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롯데 광클절이라고 한 번씩 검색을 해보면 광클절이 뭐야? 라는 이야기가 조금 해소가 되실 텐데요. 온라인 쇼핑에서 또는 티켓팅을 할 때에 꼭 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미칠 듯이 마우스를 클릭한다라는 표현으로 광클절이라는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롯데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구가 7에서 8%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컬처웍스입니다. 롯데 시네마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영화 공급 및 영화관 입장객 수가 전년 대비 270%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워낙 위축된 사업부이기 때문에 본 궤도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할인에 대한 혜택 그리고 영화관에 대해서 목말라 있던 부분들 콘서트나 이런 공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인 CJ CGV의 주가만 본다 하더라도 다시 우상향 반등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죠. 1위는 CJ CGV, 2위는 롯데시네마, 3위는 메가박스인데 결국엔 영화관 매출이 되살아나면 롯데쇼핑의 연결 이익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3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744억 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 기저가 극단적으로 낮은 가운데 주요 사업 부분의 회복세가 더디기는 하지만 업종 내 가장 큰 폭의 이익 개선이 가능한 기업이 롯데쇼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쑥불쑥 터져나오고 있는 이 일회성 비용, 이익을 갉아먹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끊긴다면 이제는 없다면 이익 개선세가 가장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 롯데쇼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업종 대부분 기업들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큰 하락과 횡보와 상승을 한 차례씩 다 겪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을 위한 시간이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텐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복 소비 수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 유통 채널 중에서 백화점, 마트, 아울렛, 시네마 같은 경우에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적자 지속의 선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되짚어보자면 2017년도 국내 사드 이슈가 터졌을 때에 이 사드가 설치될 수 있는 포대 부동산을 롯데그룹에서 제공했다라는 그런 빌미로 중국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핀세트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17년도 이전부터도 하락을 해왔는데 다른 기업들은 일부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는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이 끊이지 않고 지속된 모습입니다.
이제는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자리를 잡아주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로 저는 여전히 실적을 보고 있죠. 2021년도 연결 총 매출은 16조 2천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5천억 원 이상, 당기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그 해가 올해다라고 전망이 강하게 되고 있고요.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도도 2%의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은 32% 이상,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99% 이상의 전폭적인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조금 복잡할 때에 단순하게 보시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올해가 끝인지 내년과 후년에도 증가하는지를 보신다면 오히려 저가에 보아갈 수 있는 전략, 다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세 하락 이후에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롯데시네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잡혀진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추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도록 하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보셨을 때 이 저점 구간들을 일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동그라미를 친 라인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추세선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차트적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현 구간에도 추세를 조금 지지해주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고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씩 기억해 보신다면 앞으로 수급적으로 연기금이 이제 2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 그 외의 수급에서는 아직까지 변환된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종목을 수요일 스튜디오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고 목요일 오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대세 하락의 골이 너무 깊었습니다. 깊었는데 반등의 반응도 조금 뜨뜻미지근한데 그 이유를 일회성 비용이 여지없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만 조금 극복이 된다면 앞으로 이 하락 구간에서 조금 일부 20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반등의 각도가 추세의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목요일 오늘 리포트와 함께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회복세 그리고 산업의 회복, 시장의 회복, 매출과 영업이익의 회복 이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롯데쇼핑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